안녕하세요. 디지털 배움터 시민개발자 입문 수업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시민개발자 입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업무를 대신할 디지털 직원 채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AI 시대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예전에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일잘러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현재는 AI가 인류가 쌓은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는 지도가 됐습니다. AI가 굉장히 잘하는 게 이미 누군가가 풀어낸 문제를 굉장히 빨리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의 인재상은 지도가 없는 곳에서 방향을 찾는 나침판 같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도가 아닌 나침반이 필요한 시기예요. AI가 잘하는 게 잠재된 패턴을 찾아가지고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거. 여기에는 선수예요. 하지만 사람이 더 잘하는 영역이 아직은 있는데요. 맥락이나 상식이나 경험 기반에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일, 그 업무를 사람이 지금은 더 잘합니다. 그러면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를 하는 거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서 어디로 갈지 그거를 결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조타수가 아닌 선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단순히 키를 돌리고 노를 젓는 그런 운항 기술 가치는 정말로 제로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항해의 명분을 찾고 이유를 찾고 협업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설계하고 이런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타수는요, 정해진 항로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배를 운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타수고요. 선장은 항해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결정하고 최종 목적지의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그러면은 조타수랑 선장의 역할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타수의 목적은 주어진 경로로 효율적으로 운항을 하는 거예요. 최적의 루트로. 하지만 선장의 목적인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항로를 설계하는 거죠. 조타수는 how에 집중한다면 선장은 why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조타수는 AI 시대에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선장은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화랑 AI 이 두 개를 언제 사용할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동화랑 AI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일단 자동화는 작동 원리가 100% 예측 가능합니다. 어떤 게 들어오면은 어떤 거를 도출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자동화고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들이 많아요. 숫자라든지 날짜, 태그, 체크박스, 텍스트라든지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치명적인 단점은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자동화는 정확하게 하나의 규칙대로 움직이는 게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요, 작동 원리가 어떤 게 들어오면 그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뒤에 올 텍스트들을 유추해서 추론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매번 다릅니다. 데이터 형태는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아요. 굉장히 긴 글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틀린 답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나눌 때는 이 업무가 정확해야 되냐, 아니면 확률을 가지고 있냐,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면은 이거는 자동화로 가는 게 맞고요. 상황에 따라서 답이 유동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답이 여러 개라든지 이런 경우는 AI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약에 자동화는 무조건 100% 정확한 결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결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DB를 등록한다든지 권한 부여를 한다든지 정상 금액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동화에게 맡기는 게 좋고요. 강의를 요약한다든지 초안을 생성한다든지 마케팅 문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AI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사람들이 해야 될지를 볼게요.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완전 자동화, 그리고 반자동화, 그리고 반 AI입니다. 완전 자동화라는 거는 정확하게 모두 다 자동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런 루트를 말하고요. 반자동화라는 거는 사람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AI도 개입이 되는 그런 형태를 뜻해요. 그리고 반 AI라는 거는 챗 GPT나 뭐 제민이나 클러드 이런 모듈을 대화를 하듯이 티키타카 하면서 업무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하나고 절차가 고정될 때, 이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벤트가 자주 발생을 한다든가, 입력 구조가 정형적이라든가, 그리고 비즈니스 리스크가 높다든가, 만약에 휴먼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업무들은 완전 자동화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반자동화는 여기에는 자동화도 들어가지만 AI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요. 이거를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그 루프 안에서 결정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굉장히 명확한데 확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때 반자동화를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검증하거나 승인하거나 선택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경로가 갈린다거나 아니면은 고객 케이스마다 맥락이 미묘하게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완벽하게 자동화로 구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화 플러스 사람 아니면은 자동화 플러스 AI 플러스 사람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초안을 생성하는 게 AI가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자동화가 같이 들어가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자동화 시나리오대로 돌아가다가 그 안에 AI가 어떤 초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럼 그 만든 초안을 사람이 승인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 AI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창의성을 판단을 해야 될 때, 이때는 반 AI가 사용하는데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든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다든지, 방향을 설정을 한다든지, 문제를 정의를 한다든지, 인사이터를 도출한다든지,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AI와 티키타카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없을 경우에는 반 AI가 지금은 상당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동 AI까지 간다면은 그거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정답이 하나면은 자동화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정답이 여러 개면 AI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차 허용치가 0%일 때는 완전 자동화로 가는 게 수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자동화 또는 반 AI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개입하는 게 더 좋다면은 그거는 반자동화가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완전 자동화로 가는 게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고 창의성 요약이나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 AI로 가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반자동화 또는 완전 자동화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4가지 경우 외에 더 많은 경우가 있을 건데요. 나중에는 이 업무가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가 될 거예요. 어떤 태스크가 있을 때 이 태스크의 일정 부분은 자동화가 담당을 하고 일정 부분은 AI가 담당을 하고 일정 부분은 사람이 담당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AI는 지금 많이 채팅을 해보셔서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보지 않으셨으면은 어떤 업무를 자동화한테 맡겨야 되는지 이거 자체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민 개발자 입문 수업에서는
자동화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업은 탑다운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수업이 바텀업 수업도 많은데요. 바텀업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론부터 모두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그런 시대죠. 그렇다 보니까 바텀업부터 올라가다 보면은 새로운 게 먼저 치고 나올 수 있어요. 탑다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일단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써야 되는지, 어떤 툴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정의하고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나중에 이 8강이 거의 다 끝날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 강의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을 배울 거예요. 자동화 프로그램은 메이크 말고도 뭐 제피어라는 것도 있고요. 엠파렐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 구글에서 나온 오팔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지만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설계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메이크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동화 레벨은 이렇게 10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메이크랑 AI랑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노션도 저희가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 레벨은 메이크, AI, 노션. 이번 수업에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로 노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자동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레벨 1단계. 레벨 두 번째가 자동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메이크랑 AI 노션을 부분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 그게 레벨 2. 레벨 3가 메이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시나리오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레벨 3. 레벨 4가 직접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2개 이상의 모듈을 연결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자동화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레벨 4. 그리고 레벨 5는 메이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연결해가지고 복잡한 자동화를 구성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레벨 6는 AI 프롬프트로 AI 모듈을 같이 쓰는 단계인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제미니 3.0이나 지금 최근에 3.0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클러드는 4.5 오퍼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챗GPT는 5.1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일 거예요. 4.1이라든지 아니면 제미니 2.5라든지 좀 낮은 단계인데 그거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이크 안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레벨 6. 레벨 7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랑 AI랑 노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음에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가 레벨 7이고요. 레벨 8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메이크의 다양한 모듈을 충분히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막 구성할 수 있는 그 단계. 그 단계가 레벨 8. 레벨 9은 외부 서비스 API. 이거는 메이크에서 지정이 된 모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거를 가지고 와서 뭐 연결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상당히 높은 레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레벨은 노션을 기반으로 프론트엔드랑 그리고 백엔드까지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자동화 솔루션까지 구축할 수 있는 단계가 레벨 10입니다. 이렇게 레벨을 쭉 나눠놨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레벨을 하나를 정해보세요. 나는 지금 레벨이 1이구나, 레벨 2구나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는 적어도 한 단계, 많게는 2, 3단계까지 올라가는 거. 그것도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강의 커리큘럼은 적어도 레벨 4까지 갈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자동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계 프레임워크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 그게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화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화로 만든다는 거는 일단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반복된 패턴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작업이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작업인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거는 자동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AI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복된 패턴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면은 회의 보고서를 10부씩 복사해 놓을 것. 이런 거는 반복된 패턴이 있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컬에서 진행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로컬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면은 내 컴퓨터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글을 쓴다든지 엑셀을 쓴다든지 그런 거는 웹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구글 시트나 구글 독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웹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메이크 자동화로 사용하기에는 좀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로 풀지 그 단계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는 이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메이크 자동화를 만들다 보면은 재미있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미있는 거로만 자동화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자동화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어야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점,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명함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동화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간략한 것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함을 처음에 드려야 되는데 그 명함을 받게 되면은 상대방이 핸드폰에 저장해야 되죠. 근데 그게 좀 번거롭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 핸드폰을 촬영하게 되면은 상대방 문자로 저의 리멤버 명함 정보가 바로 전송이 돼서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대량 명함을 입력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모임에 나가면은 이런 명함을 받잖아요. 근데 이 명함을 여러 개를 받죠. 근데 이 명함을 다 받은 다음에 분명히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받고만 끝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 다음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메일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메일을 발송할 때 이렇게 너무 정형화된 메일만 발송이 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나고 명함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메일을 받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부분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자동화겠죠? 저는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거는 다음 기회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위쪽에 좀 개인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나 나랑 그분만 알고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에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는 그분은 아, 이 내용은 이 사람이 정말로 작성했구나. 왜냐면 이 내용은 저랑 그분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니까요. 자동화로 만들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메일을 받게 되면은 하나하나 제 핸드폰에 저장하는 것도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는 거를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명함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언제 만났는지 지금은 11월 27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난 장소가 노다의 방주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돌리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명함 정보 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쪽에 있는 챗GPT 모듈 두 개가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있는 모듈이 그 명함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다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모듈은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좋게 포장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모두 3개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럼 이쪽에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명함에 대한 이미지까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쪽에 입력하는 거예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만난? 지금 노다의 방주겠죠. 노다의 방주에서 만난 이현석입니다. 라는 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메일 제목인데요. 메일 제목을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다면 이쪽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진도준님의 강연에 감탄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에 메일 제목이 들어가면은 이 제목으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안보 텍스트에 메일 샘플에 있었던 이 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여기예요. 이쪽에 어떤 사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발송 예정을 클릭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일괄적으로 발송이 돼요. 아니면은 개별 발송 버튼을 클릭해도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바로 발송이 됩니다. 메일이 모두 전송이 되면은 이 데이터는 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수동으로 옮길게요. 여기에 메일이 발송이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밑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됐으면은 핸드폰 명함에 저장이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다음 자동화 시나리오가 구동이 되고요. 제 핸드폰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명확하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죠. 어떤 메일을 보내는 것도 제가 하나하나 보내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그거를 이쪽에 안부 텍스트랑 제목을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에 발송이 되는 거 그리고 제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 이런 것까지 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명함 자동화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3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제 정보를 상대방이 빨리 입력하는 거, 두 번째는 메일 발송 자동화, 세 번째는 여러 명의 정보를 한 번에 제 핸드폰에 입력하는 거. 그 3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를 해결했을 때 실질적인 이점은 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결했냐면요. 메이크랑 노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용어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동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CRUD, 클러드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C는 create예요. 시스템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 그리고 R은 read입니다. 정보를 불러오거나 찾는 거. 그거를 읽는다라고 해서 read라고 하고요. 업데이트는 기존에 저장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 이렇게 4개로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데이터의 생명 주기입니다. 클러드가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데이터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어떤 복잡한 기능이더라도 CRUD 여기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클러드할 것인가 그거를 정의하는 게 시스템 설계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명칭은요, 이제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요. 시나리오는 메이크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단위나 작업, 이거를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하나를
대량 명함 저장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모듈은요,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 작업이나 동작을 하는 최소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화 시나리오에 보면은 동글동글한 거가 있죠. 얘네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듈은 노션 모듈, 이거는 오픈 AI 모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레딧이라고 있는데요. 크레딧은 모듈 한 번 실행하기 위한 화폐의 단위입니다.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면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남아요. 이 위쪽은 숫자가 1이고요. 3333311이죠. 그러면은 아까 명함을 3번을 저장했기 때문에 위에는 1, 그 다음에 명함을 가지고 오는 거는 3번, 명함을 전사하는 거는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장의 명함을 입력해서 이 시나리오를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3개가 총 5개, 15번이죠. 그럼 15번, 여기까지 5번, 그러면은 총 20번이죠. 3장의 명함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20개의 크레딧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모듈 크레딧,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저희가 수업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가 있는데요. 트리거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스케줄, 하나는 웹폭, 하나는 디맨드인데요. 디맨드라는 거는 이번 수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을 뜻하고요. 여기 있는 스케줄과 웹폭을 사용을 할 건데요. 스케줄은 시계 모양, 그리고 웹폭은 번개 표시 모양입니다. 스케줄 같은 경우는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인터벌로 실행이 되던가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오전 9시, 그렇게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오전 11시, 이렇게도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벌로 설정을 하는 거는 60분에 한 번씩, 120분에 한 번씩, 그런 인터벌도 가능합니다. 그 2개가 스케줄이고요. 그 다음에 웹폭이라는 거는 번개 표시죠. 번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받음과 즉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웹폭은 번개 표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노션에서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여기 있는 게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2가지 형태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보통 2000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모듈은 탈리폼 모듈이고요. 탈리폼은 여기 밑에 있는 구글폼과 마찬가지로 설문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션이 있고요. 에어테이블 MySQL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듈들은 데이터베이스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듈도 있고요. 플라시드라는 모듈은 썸네일이나 이미지를 제작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줌 모듈은 줌이라는 화상회의를 할 때 회의실을 개설한다든가 사람을 초대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이 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AI 모듈은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챗GPT, 클러드, 퍼플렉시티, 이렇게 AI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구글이죠. Gmail, 그 다음에 이메일, 이메일은 네이버 메일이나 뭐 다음 메일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캘린더, 구글 폼, 구글 시트, 구글 독스, 슬라이드,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정도는 있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솔라피라는 모듈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발송할 때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랙은 업무용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여러분들 업무를 대체를 하기 위한 채용 설명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직접적으로 메이크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